예. 예, 오늘은 이제 일과가 끝나고, 저도 조금 이 컨디션이 좀 좋아지고 있습니다. 아주, 원래 들어와서는 저도 아주 괴롭습니다. 원래 들어와서, 3년 만에 코로나가 걸려가지고, 제가 2달 고생하고요. 또 코로나 걸렸으니까 또 손님 맞이하기도 또 어렵지 않습니까? 또 그리고 또 제가 어, 어금니가 좋지 않아 가지고 제가 기본적으로 어, 이 건강 부분에 그 이가 좀 좋지 않는데요. 그러다 보니까 어금니를 이제 이미 다 빼놓은 상태에서 제가 또 그 임플란트 한다고 거금이 들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 현재는 엄니에 이제 임플란트를 박아 놓은 상태에서 아직 몇 개월 있다가 이제 그걸 끼운답니다. 자, 그리고 또 피곤하게 되면 또 이제 제가 입술이 또 흘고요. 막 이래가지고, 하여튼, 우리 공국 강사원 박사님 만나고도 지금 현재 그건 한 6년째 하루도 빠짐없이 이 공부하는 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아주, 보통 어렵습니다, 이게. 또, 아무리 직장이 많아도, 좋아도, 우리가 흔히들 뭐 사자라 하더라도, 그런 사람들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또 선생만 된다 하더라도 공부하기 어렵습니다. 우리가 또 시장 통해서 또 장사하면서 공부가 하기도 쉽지가 않습니다. 뭐 겨우 좀 공부 좀 하는 사람들은 이제 대학교의 교수들이 이제 좀 할 수가 있는데요. 또 그 사람들은 또 권력에 아부하느라고 제대로 뭐 이 논문을 쓸 만한 그런 그 작자들도 아닌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한국 사회는 엉망진창입니다. 망조가 들었습니다. 예, 뭐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게 되면 에이 그 민주 진보 계열에 있는 사람들은 뭐 이야기할지 모르지만은 사실이 그렇습니다. 인생을 살아오면서 우리가 분명하게 따져야 될 부분은 개개인보다도 공직자에게 따져야 되고요. 공직자보다도 더 책임이 무거운 그 왕들에게 따져야 되고요. 대통령들에게 따져야 됩니다. 이것들이 제대로 된 임금이 있습니까? 제대로 된 임금으로서 존경할 만한 일과 행동 양식을 했던 사람이 몇 명 있습니까? 그리고 나를 팔아먹은 사람들은 물론이거니와 공직생활을 하면서 정말 청렴결백하고 멋있는 사람을 몇 명이나 볼 수 있겠습니까? 예, 우리 한국 지금 현재 그 우리 국민들 중에서 멋진 사람이 이미 사라진 지가 오래되었습니다. 일부 뭐 우리가 이제 그 이 목사님이라든지 중들 중에서도 그렇고 소위 말하는 선생들 중에서 어, 그 멋진 선생을 보기 어렵습니다. 지금 이제 불교계의 그 자성 스님이라든지 총무원장 하시는 자성 스님 이런 쪽도 그 불교계가 개판입니다. 뭐 기독교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하물며 뭐 이게 그 신천지라든지 이만희 신천지 교주가 이만희인갑니까? 통일교 교주가 지금 누구죠? 한학자입니까? 예, 엉망진창입니다. 우리 사회가 지금 현재 무엇보다도 더 엉망진창인 것은 남북으로 지금 현재 분단되어 있어서 그 우리의 동족들을 너무나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남북 그 뭐고 내전을 치러서 50년을 치렀으니까 지금 몇 년이 지났습니까? 70년도 넘었습니다.
그런데 동족끼리 잘해보려고 하는 마음은 추호도 없고 서로 질타하고 질시하고 어, 매우 뭐냐면은 적대적으로 대하고 있습니다. 이런 것은 벗어나야 됩니다. 자, 오늘 강의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강의는 학문산체 158번째 한국문명 이야기 7번째인데요.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은 극동말이라는 것이죠. 조선 여진말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쓰고 있는 범어가 바로 극동말 조선 여진말들이라 이거죠. 원래 우리말은 극동말이고 여진 만주 또 신라말이라는 거죠. 신라말. 예. 여기에서 신라말은 뭐냐면은 신라 원주민들 말하는 것입니다. 지배 세력이 김씨들이나 박석김의 김씨들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은 서예 대평원 말, 극동말, 연해주 간도말이라는 뜻입니다. 조선 여지말이다 이거죠. 즉 시형 유전자의 말이다 이거죠. 시형 유전자의 말이라 이거죠. 원래 우리말은 극동말이 여진, 만주, 신라말로 신라 원주민은 부역의 예족이라는 것이죠. 예, 거기서 이렇게 박석김 중에서도 특히 이 김씨계는 제외라는 것입니다. 말갈, 여진, 음류, 숙신, 여진, 만주, 조선말. 말갈, 여진, 음류, 숙신, 여진, 만주, 조선말이라 이거죠. 이 발원지는 바로 연해주 간도입니다. 그 발원지는 서해 대평원이고 이동 경로에서 연해주 간도이고 연해주 간도에서 다시 바이칼로 남부 시베리아 남부에 있는 걸쳐져 있는 이 바이칼, 그 다음에 천산 곤륜산의 타클라마카 사막의 마고성, 거기서 동서남북으로 퍼졌는데요. 다시 이들이 도낭을 거쳐서 신마오 유적을 거쳐서 시안, 서안, 장안을 거쳐서 중원대로 들어왔다는 것이죠. 그래서 현재 그 주류는 조선반도에 와 있다는 것이죠. 지금 현재 우리가. 그래서 우리 시형 유전자는 5만 년 전에 이미 뭐냐면 서해 대평원에 정착했습니다. 자,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지금으로부터 이제 1만 년 전에 이제 그 N형 유전자가 나왔고요. 이 N형 유전자가 비살무늬 토기를 만들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비살무늬 토기를 요하 문명에서 만들어서 유라시아 대륙을 따라 가지고 지금 현재 그 핀란드까지 이 비살무늬 토기가 분포되어 있습니다. 이 N형 유전자가 요하 문명에 있는 N형 유전자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던 세력입니다. 3.8%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난 이후에 이제 득세한 세력이 바로 뭐냐면은 O형 유전자 중에서도 그 예족과 맥족이 이제 가장 큰 역할을 많이 했습니다. 이제 우리가 예족과 맥족이 이제 노는 이 시기가 바로 O형 유전자의 이제 형질을 가지고 있는 시기인데요. 우리가 예족은 지금으로부터 약 한 부여족이니까 약 한 4,000년 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단군 천재 시대가 지금으로부터 한 5,000년 정도 되고요. 그 단군 천재 안에 이제 예족이 이제 부여죠.
이제 고조선 안에 이제 부여가 있으니까요. 그게 이제 예족이 되는 겁니다. 여기가 33.4%나 되는 것이죠. 아주 많은 비율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O2 계열에 있는 이제 이걸 소위 말해 고구려 계열에 이제 들어가는데요. 구이족이라 그러죠. 맥족이라 그랬는데 이거 2200년 전이죠. 2200년 전. 예, 이때 이제 우리가 고구려가 득세하는 시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고구려가 또 42.195 정도 됩니다. 자, 그러면 예족과 맥족이 75% 정도 되고요. 75% 정도 되고, 그 다음에 시형 유전자가 12.9 정도 되니까 13 잡고요. 그러면 88% 정도가 이제 우리가 C형 유전자, O1B 유전자, O2 유전자, 그러니까 조선족, 예족, 맥족 이렇게 이제 이루어져 있다고 보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N족, Q족이라 해가지고 흉노족이 한 1.8% 정도 있고요. 소위 말하는 실내 지배층을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뭐냐면은 그 상고사의 이 분포를 뭐냐면 우리가 이해해야만이 우리가 음양오행, 그 다음에 오방, 오령, 오제 이거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목화토금수라든지 음양오행 목화토금수라든지 이런 것들이 이해가 되는 것입니다. 오방색도 이해가 되는 것이죠. 중앙에 황색, 그 다음에 동쪽에 청색, 북쪽에 검은색, 서쪽에 백색, 남쪽에 적색 이렇게 이제 오방이 있는 것이죠. 자, 그 이전에 원주민은 이미 카라마야인이라고 제가 말했습니다. 이 카라마야인은 사라진 무대륙에서 올라온 사람들이고요. 이후에 흉노계 범어가 이제 혼용되었다는 것이죠. 예, 흉노계의 범어가 크게 혼용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흉노계에 있는 지배자들이 신라의 지배층을 이루면서 지금 이제 신라에 있는 말이 신라가 통일하면서 신라 지배자의 말들이 대중화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이제 신라 말을 이게 그 일명 뭐냐면 가장 많이 사용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 실담어는 중앙아시아를 거쳐서 천축강령에서 크게 사용하였다. 그 뿌리말은 고조선 말이다 이거죠. 고조선어다 이거죠. 신라 원주민의 말은 카라마야이고 D형 유전자와 C형 유전자의 말이다. 이후에 나가마야가 접목되었고 이 나가마야는 나중 그리스 로마가 되었고 그 발원지는 지중해다 이거죠. 이것이 바로 크레타 문명, 미케아 문명, 에게 문명으로 이어지는 나중에 그리스 로마 문명으로 이어지는 것, 나중 서양 문명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범어는 17,000년 전에 최대 빙하기 때 천산에 모여서 살면서 1차적으로 언어가 조합되기 시작했다 이거죠. 그래서 세계 언어가 공통적으로 조합된 시기를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후에 이 유라시아를 따라서 전 세계에 퍼지게 되었는데 이후 그 대표적인 말이 서구 중동 말과 결합하면서 카스피해, 흑해, 우크라이나 유목민이 사용하는 말이 바로 실담어가 되었다 이거죠. 이 말이 중천축국에서 문자로 만들어지게 되었고요. 중국 발음의 홍무정문이라 우리말 훈민저금, 일본의 다나카나가 모두 범어 문형 50자모에서 나왔다는 것이죠. 홍무정문 36자, 우리말 28자, 일본 다나카나 50자모가 모두 다 여기서 나왔다. 예, 이 천축국에서 실담어가 만들어지는 것은 약 2300년 전이란 말이죠. 중천축국에서 범항에서 범우 50자모가 만들어졌고 이 문자를 우리가 산스크리트라 하고 이를 북방실담이나 실담어라고 한다. 예, 실담어, 북방실담어라고 한다. 우리 부모는 우리의 국어로 사용해야 한다. 그래서 이 실담어와 한자를 우리 문자로 사용해야 된다는 뜻입니다. 발음은 우리 훈민적 한글로 써야 되고요.
이후 이들의 말은 전 세계로 퍼져나갔다 이죠. 그 중에서도 고조선 시대 때 가장 현재 우리말이 정착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산스크리트가 고조선의 말이라는 말이 그랬어이다 이죠. 이것이 각골문에 그대로 박아 놓았는데 이 각골음은 범어이다 이거죠. 이후에 진시황과 후진한이 낙낙을 그려 신라의 주류말이 되었다 이거죠. 그래서 신라가 통일하면서 신라 지배자의 주류말이 지금 실담화에 가장 많이 포함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팔도 사투리에 녹아 있는 우리의 그 범어와 그 다음에 신라 지배청이 쓰고 있는 흉노교 계열의 뭐냐면은 중앙아시아의 이 범어가 섞여 가지고 지금 이제 우리 한국은 범어를 약 한 86% 이상 정도 사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후에 진시황과 후진한이 낙낙을 거쳐 신라의 주류말이 되었다. 신라가 통일하면서 팔도 사투리가 되었고 신라 말이 중심이 되었다. 중심이 되었다. 예. 이들은 유전자가 영남에 아직도 30% 정도 남아 있는 것 있고요. 지금 이제 경상남북도에 많이 남아 있고 이들이 뭐냐면은 이동을 해서 경기도나 서울에 지금 현재 많이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남의 말과 신라의 말이 중심이고 이는 신라 지배청의 말이 보편화되었다는 말이 된다. 우리말이 범어가 된 이유다. 특히 신라 지배청인 중앙아시아계 흉노계가 오면서 산스크리트에 더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는 것이죠. 예, 오늘 한 꼭지 더 설명을 할까 합니다. 자, 이거는 다시 우리 역사의 환국사, 환국문명을 이제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동안에 제가 많이 이야기했던 내용이기 때문에 반복해서 들으셔도 의미가 있을 겁니다. 우리의 역사 환국사는 인도네시아와 필리핀의 해류를 따라서 해안가 도서 주변의 해조류와 이끼류의 김과 파래와 꼬막을 채취하면서 살았다 이거죠. 이들이 필리핀과 대만 해협을 따라 요나구니 유적과 오키나와 열도를 따라 북상하여 서해 대평원에 정착하였다. 이때 우리 서해안에 정착하면서 우리는 빙하기 때 큰 강을 따라 북상하였다 이거죠. 필리핀 해안과 대만 해안을 따라 오키나와 유구 열도를 따라 서해 대평원에 정착했다. 이때는 남방계 남자와 여자가 주류가 되어 해안가에 어편을 먹으면서 살았다 이거죠. 그리고 수수만 년이 흘러 북방 군사 집단이 내려와 남자를 제거했다 이거죠. 일본은 섬으로 들어가 살았다 이거죠. 이들은 일본 큐슈와 제주도, 유구 열도, 대만, 필리핀, 인도네시아까지 미쳤다 이거죠. 해안 세력이 북방에 주도권을 내준 채 근래의 일이라는 거죠. 그래서 북방에 주도권을 내준 것은 불과 한 3000년 정도 안팎이라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그 전에는 바로 남방계 문화가 주류를 이루었다는 이런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청동과 철기를 사용하면서 계급이 분화되고 유목의 기동력을 가지면서 이들이 지배자로 등장한 것이다. 양반과 귀족은 이러한 역사적 문명의 과정이다 이죠. 그 이전에 수십만 년 이들 해양 세력이 이 땅의 주류였고 동북아의 반농 반목 중에 반농의 주체가 되었다는 것이죠. 해양 주류의 이동 수단을 해류를 따라 이동한 통나무배 카누죠. 보조장치인 균형을 맞추는 키와 함께 이 땅에 들어왔다 이거죠. 해안가의 안개와 해안가의 기온의 차로 일어나는 소리에 의해서 우리의 글이 만들어졌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도 많은 생명체에 의해 제잘거리는 소리를 흉내내고 엄차하면서 우리의 발음을 만들었을 것입니다. 많은 우주의 자연의 원리에 따라 소리를 내었을 것입니다. 실담어가 우주의 소리를 담았다는 말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이를 범종이 말하고 있다. 어떤 연구자에 의하면 알파벳도 그렇게 해서 만들어졌다고 한다. 당연한 말이다. 범어가 동서원이 뿌리이기 때문이다. 결국은
자연 환경에 의해 우리 문명이 발전되어 진화했다는 증거이다. 그대로 상고사로 갈수록 자연 환경이 결정된다는 것이죠. 그 원형이 한국말이어서 이를 흉내내어 문자가 만들어졌다고 본다. 그 흉내내어 만들어진 상형 문자가 바로 한자 각골 문자이고요. 그 다음에 범자인 것입니다. 문자의 태동의 기원은 알 수 없으나 우리말이 세계 언어의 뿌리 역할을 하는 것은 속속 드러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꼬마, 꼬막, 짐, 안녕시야, 그시기, 뭐시기, 뭐 마음 이런 것들이라 이거죠. 우리가 쓰고 있는 말이 90% 이상이 이 실담어이거나 타밀에서 온 것으로 보여진다. 이 뿌리는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 사이 순다대륙에서 필리핀을 거쳐 무제국이다 이거죠. 무제국은 여기를 말한다. 우리 땅 도서벽지의 할아버지 할머니의 말이 이들 대변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이동의 시작이 바로 해류를 따라 이동해 온 것이다 이죠. 아직도 우리 태고사 상고사를 언급하면서 환단고기를 말하지만 이 환단고기 이야기의 수수만 년의 역사 중에 최근에 일어난 일이 있다 이게. 그러나 흔적을 삼성기에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 환국사를 불과 만년 역사일 뿐이다.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남방문화권은 수수만 년 되었고 우리 역사책의 기록을 빌려 삼성기 하편에는 63,182년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 시작은 우리 조상 근원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와 필리핀 근해에 수상가옥을 짓고 사는 바오족의 모습들을 우리가 연상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 해류를 따라 동쪽으로 페루에 이르렀고 서쪽으로는 마다카스카스에 이르렀고 이들은 소를 이용하여 논농사를 짓고 키를 이용해 차를 골랐다 이거죠. 살을 주식으로 하며 논농사를 지으면서 벼농사를 하는 일상을 볼 수가 있고 이런 소를 숭상하여 아프리카에서는 많은 부족이 소를 바탕으로 숭상하면서 신앙처럼 생기면 배가 고파도 잡아먹지 않았다는 것이죠. 인도가 소를 숭상하는 것도 이런 이유다 이죠. 우리도 소를 숭상하지만 아버지의 고향의 몽골리안의 유목의 영향을 잡아먹는다는 우리는 잡아먹는다는 것이죠. 북방 유목은 이란인으로부터 투르크어족, 돌궐, 선비, 몽골, 훈족, 동호족, 여진 등의 수많은 험망생수를 거듭해왔다 이거죠. 제주도, 큐슈, 유구열도, 오키나와라 그러죠. 일본 본토까지 그들의 영향권에 들어갔다 이거죠. 그들은 기회가 있을 때마다 윤목적 공격 도둑질을 하려 외구를 보냈다는 것이죠. 일본의 원주민은 수렵체질이지만 주류 지배자는 도련의 예족의 후예로서 유목의 후예이다. 이들이 지금 일본의 보수 세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예. 74,142년, 1960년, 2023년 5월 24일 수요일 한국문학술은 골장김 지솔입니다. 예, 감사합니다.